제일 기억에 남는 오디션은 저한테는 살인의 추억인데 거기엔 약간 바보가 나온다. 향수기를 애타게 찾던 그분. 자, 자경기 씨님 보여주세요 했을 때 준비해간 김을 입에 끼고 안녕하세요. 이게 와차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함께하는 배우연구소, 오늘의 주인공으로 오정세 배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이렇게 네. 세 분이 앉아 계신데 네. 소개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올라온 25살 이제 웹툰 작가를 하고 있는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28살 직장인이고요. 배우님께서 드라마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거 보면서 그 연기에 매료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빌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정세 배우님의 14년차 팬이고요. 연극영화과 전공하고 있는 김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팬을 시작했다는 그 날짜, 연도를 어떻게 그게 딱 특정할 수 있어요? 14년 차라고 얘기하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각각 영화 광이시거든요.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DVD를 빌려오셨어요. 그때 그 작품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을 보고 제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 대사보다는 조경장의 대사가 정지 발표한다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 계속 장난치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게 오디션 때 생각이 나요. 그 영화 오디션은 그러니까 조경장 씬만 발췌를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거든요. 네. 오디션 때도 받고 자 조경장 것만 한번 쭉 해볼게요. 위험해! 이게 다예요. 뭐 46씬? 꼼짝마! 이게 다 단발 대사만 있어가지고 되게 근데 그걸 어떻게 오디션을 보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위험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를 하는 배우의 어떤 연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이미지들을 뭐 보고 그랬을 싶었던 수도 있을 것 거겠네요. 같아요. 예. 현재의 어떤 인기라는 예. 걸 좀 실감을 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기를 실감하지 사실은 막 몸으로 체감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좋아하는 팬분들이 아직도 당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저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네. 미안해하는 그러니까요. 느낌. 왜 오정세 배우의 팬들은 이렇게 샤이 오정세가 되었나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게요.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해요. 각자가 오정세 배우에게 말 그대로 입덕하게 된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처음 배우님을 본 거는 5살 때 귀신이 산다 그걸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때는 이제 배우님을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생의 카메오로 나오셨을 때 와 진짜 연기 재밌게 하신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요즘 나오는 작품들의 그 주제의식 같은 게 너무 와닿아서 정말 좋은 작품 하시는 것 같아 하고 응원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인간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알아보면서 좀 존경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많은 다른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기 걸려있는 남자 사용 설명서? 네. 이 영화 시작할 때는 저 배우가 어떤 배우지? 에서 시작을 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저도 어느샌가 빠져버리게 되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찌질함을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찌질함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유쾌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최근에 나온 동백꽃 필 무렵도 그렇고 스토브리그에서도 그렇고 약간 결핍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오정세 배우님만의 연기로 잘 만들어져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남으로 3, 4살 때 이사를 오셔서 와서 쭉 지금까지 예. 이 성남의 랜드마크 오복슈퍼의 아들로 이제 30여 년 동안 살아오신 거네요. 굉장히 뭐 슈퍼마켓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팬분들이랑 너무 잘 아시기도 하고 가끔 카운터도 보신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네. 사실입니까? 요즘엔 많이 못 보고 명절 때만 도와드리고 예전에는 좀 많이 슈퍼에서 생활을 했죠. 이제 슈퍼집 아들로 산다는 거는 배우 오정세에게 어떠한 그 기억들을 혹은 재료들을 안겨줬었던 경험들이었는지가 궁금해요.
많은 인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저장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인데 저분은 왜 이렇게 얍삽하게, 그러니까 얍삽함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고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실제 성격이나 뭐는 모르겠지만 외형에서 보는 이미지. 그분이 네, 여기 밑에 조그마한 점이 있더라고요. 눈 밑에. 저 이미지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상을 받았네. 저장을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게 퇴근인지 출근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아침에 오셔서 퇴근인지 출근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대는 뭐죠 도대체? 아침 7시 뭐 6시 반 이때쯤에 오셔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서 드륵드륵 꾹꾹꾹꾹꾹꾹꾹꾹 꾹꾹꾹꾹 두 모금에 다 마시고 빈병을 계산하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 보면은 출근이니까 퇴근이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얘기 듣고 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찌드르는 느낌은 아니시고 그분의 또 일상 같은 느낌이셨는데 인상 깊었던 모습이었었어요. 저한테 있는 기억들은 사실은 배우로서 어떤 소재들이나 꺼내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하죠. 어떤 어린이셨어요? 소년 오정세.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되게 장난꾸러기기도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라는 궁금함 같은 게 들더라고요. 첫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영화, 어떤 배우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상적으로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만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입시 때 과 선택하면서 좀 제 인생을 좀 심각하게 돌이켜 보잖아요. 전국에 이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과들을 쭉 펼쳐놓고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니까 연극영화과가 제일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연기라는 건 굉장히 좀 다른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기도 하고 또 다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할 텐데 소심하고 조용해 보여도 사실은 뭔가가 있어 라는 걸 그 내부에서 끓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같은 거 보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배우로서 이런 가능성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어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그 용기는 그냥 배우가 하고 싶다가 1번이었고 열심히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되게 훌륭한 배우는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요 언저리에는 어떤 좋은 배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연극영화과를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막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오래 버틸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력이 좋으신 편. 네, 지구력이 좀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하면 그래도 좋은 단역 배우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외모가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배우라는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경험하고 깨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위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스스로를 믿는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장편 영화에서의 기회보다 단편 영화에서의 기회가 저한테는 많았기 때문에 단편 영화를 조그마한 거 학생들 거 이렇게 뭐 작은 것들을 하는 그 장이 저한테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단편이 저한테는 새로운 대학, 새로운 교수, 새로운 교재였고 끝나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로네, 이렇게 했는데 좋았네. 마찬가지로 오디션들도 보면 볼수록 저한테는 그냥 사실은 많이 떨고 긴장하는 배우 10번 보면 한 9번은 심하게 떠는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배우를 하려면 오디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시기에는 그냥 무조건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오디션은 저한테는 살인의 추억인데 그때는 살인의 추억이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감독인지 모르고 그냥 원서 막 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 아는 스텝 지인분이 고급 정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엔 약간 바보가 나온다. 네. 근데 신인 배우를 뽑고 있다.
제 오디션은 원래 형사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자유 연기를 제가 바보 연기를 준비를. 향수기를 애타게 찾던 그분이죠. 예, 예. 네. 근데 향수기 같은 느낌인 줄 모르고 제가 자유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 뭐 자유 연기 있으면 보여주세요 했을 때 준비해간 김을 입에 끼고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막 듣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폐기하고 싶은. 아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선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디션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은 추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이 박하사탕 오디션 볼 때는 배우들이 복도에서 다 연습을 2단 옆차기, 점프하기, 뭐 백덤블 이런 걸 연습하고 있었어요. 박하사탕 오디션에. 뭐 그런 순간이 좀 뒤에는 있긴 하지만 뭔가. 근데 우리한테는 네, 그냥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창동 감독님은 누구냐? 초록 물고기를 만드신 감독님의 다음 작품인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막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럼 송강호 씨가 했었던 그런 역할 뭐 같은 그런 걸 준비하고 것들은 있었던 거네요. 네. 영화에 대한 톤을 전혀 모른 모르고. 채.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덤비던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내 이름 앞에 배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어떤 시기는 언제셨어요? 사실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첫 작품이었던 이죠. 네. 거예요. 그 대사 한마디였던 단역 배우였었는데 크레딧에 제가 올라가니까 배우 이런 뭐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거는 영화에서는 아버지였고 연극에서는 이발사 박봉구라는 연극이 배우네? 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게 다 첫 작품들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첫 커튼콜 때 다 끝나고 첫 커튼콜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커튼콜 내려가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그냥 이렇게 막 비 오듯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감정이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수상적으로 생각했던 행복함이라는 단어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툭툭툭툭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하면 그냥 학창 시절 같은 느낌, 의미 없이 행복하게 지냈던 어떤 결과랑은 상관없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끊임없는 거절들을 또 받아야 되는 시기라는 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는 순간들이 더 많게 되잖아요. 예. 이게 보통 뭐 회사에 떨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오디션은 더 그게 잦게 오는 거고 뭐 합격이 돼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마다 나를 어떻게 다잡고 이걸 계속 그래도 해야지라고 가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런 떨어짐들, 왜 떨어졌는지, 내가 왜 떨었는지, 뭐 왜 자유롭지 못했는지를 계속 내 자산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떨어짐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준비해 갔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떨어졌어?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의 곱하기 5는 뭘까? 그 전에 했던 건 적당한 최선이지 않았을까? 해서 좀 더 많은 최선을 해서 오디션에 합격한 게 시크릿이라는 작품이었었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그 기간들이란 게 이게 물론 성과가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 보면 저는 그냥 한 40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초반 한 4년에, 그러니까 저는 4년을 최선을 다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작품은 한 3작품, 2작품, 한 마디씩 뿐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위치는 모르겠지만 좋은 배우가 참 많이 노력하다 보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40년. 예. 이 40년은 그냥 그러니까 막연히 추상적인 길이었으면 제가 덜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 네, 지금 왓챠 안에서 그 데이터로 분석한 오정세 배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마 머릿속으로 그 추상적이고 모르겠다는 나가 하나하나 다 글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TV 시리즈부터 시작을 하자면 뭐 2008년도 타짜, 민들레 가족 보고 싶다, 연예기대 이런 쭉 이어져서 작년이 또 이 동백꽃 필 무렵과 스토브리그로 또 이어지는 올해로 또 이어지는 굉장히 또 바쁘고 또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또 받았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죠. 2001년도 수치인 불명, 2004년 그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가 또 나오고요. 이 시기라는 게 한 작품 한 작품 한 해 한 해가 빡빡하게 채워진 느낌 같은 걸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요작만으로 지금 보면 필모그래피 가로 열고 주요작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게 몇백 편, 뭐 단편 영화까지 치자면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작품일 테고, 결국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개봉이 밀리고 있는 그 콜 같은 작품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그리고 작은 역할부터 서서히 큰 역할로, 혹은 지금도 여전히 작은 역할로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배우라는 게 이 필모그래피의 리스트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배우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참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사랑하는 작품이 있으세요? 다 많이 사랑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거 않고요. 네. 저한테는 근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남자 사용 설명서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았는데 다 넘었고 넘었을 때 되게 깨끗한 호숫가가 보였던 느낌? 네. 다른 것들도 되게 산이 많았었는데 네. 저 남자 사용 설명서는 사실 그 전에 제가 해왔던 배우의 크기라든지 그 인지도라든지에 비해서 오정세가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을 30억, 40억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결정들이었거든요. 뭐 이시영이 짝사랑을 하는 탑스타가 오정세가 우리끼리의 생각은 재밌을 수 있지만 현실화되는 데까지에는 감독을 넘어 제작사를 넘어 투자사를 넘어 또 마지막 관객을 넘어야 되는 산들이 되게 컸었는데 어떻게 잘 넘고 좋은 작품이 나와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 배우가 설득을 해내 버리면 그 순간 저 영화 속에서는 충분히 제일 슈퍼스타처럼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냈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코미디 아니야라고 시작했지만 점점점 이 영화가 아주 깊은 드라마로 느껴지기까지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이력. 또 이게 미싱라인 2017년 같은 경우는 연기대상, 스윙키즈로 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남우 조연상을 받았었고, 동백꽃 필 무렵으로 중편 드라마 부분 남자 조연상. 상이라는 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참 많이 불편한 것? 왜요? 주는 사람 그래도 즐겁게 줬는데 불편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감사하게 항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어떤 저런 자리? 항상 얘기하는데 제일 불편한 자리가 제 생일 파티. 아 진짜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서 사실 이런 자리도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사실은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는 드리고 싶지만 그런 어떤 형태, 어떤 시상, 상, 감사 인사 이런 것들이 막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출연 장르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드라마가 이제 17편이었고 장르 자체가 이렇게 보면 뭐 아주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미디가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기도 해요. 제대로 된 배우로서의 더욱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됐던 순간들 같은 것들이 뭐 매번 있으시겠지만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배우로서 네. 즐거움을 느꼈던 강렬했던 기억. 연기를 준비할 때 매 작품마다 이 인물은 이 씬에서 어떤 감정일까를 한 3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은 A라는 감정이지 않을까? 혹은 B라는 감정? C, 요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 가서 상대랑 리허설을 하고 공간을 보고 A네? 혹은 C였네? 이런 것들로 보통 이제 씬들이 이루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액션 하고서는 내가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F라는 감정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되게 배우로서는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는 그게
NG가 됐든 OK가 됐든 저한테는 그냥 OK 컷이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랬던 구체적인 어떤 영화나 씬 같은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강동원 씨 깜빵 같은 동료? 네. 시나리오에는 이분이 불려져 나가면 이제 사형대로 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벽 보고 이렇게 있는 게 어떤 예의? 혹은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 사실은 그냥 벽 보고 있는 씬 4명 중에 뭐 5명 중에 1명이었었는데 쟤랑은 끝이구나. 좀 안 됐다. 뭐 이런 감정들로만 이제 준비를 해갖고 벽을 보고 있는데 액션 하는데 마찬가지로 눈물이. 예, 막 사실 카메라는 제 등 혹은 저 친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막 나. 이게 카메라에 잡히든 안 잡히든 저는 되게 행복한 씬이고 하루였던. 하일 함께 또 했었던 장진 감독이 네. 오정세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준비된 배우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데 아까 전에 뭐 A, B, C 뭐 1, 2, 3 정도의 그런 어떤 경우의 수 같은 걸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한 작품에서 캐릭터를 딱 맡으면 시간적으로도 혹은 아니면 뭐 노력의 정도라는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시려고 그 노력하세요? 작품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준비하는 그렇겠죠. 방식이나가 막 다 다른데 그 준비함의 시작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껴서가 시작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 역할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쪽대본 오디션을 볼 때도 그때 참편이라는 영화였었는데 네, 김득구. 김두구를 괴롭히는 깡패. 이 깡패가 한 신짜리인지 7신짜리인지 20신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이 한 씬만 보고 연기를 이제 오디션을 준비하는데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해서는 성이 안 찬, 떨어질 것 같기도. 이 깡패는 몇 살이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언제 태어나서 친구는 몇 명이고 쓸데없는 이 친구에 대한 뭐 정답이 이거를 이만큼 20몇 장을 쓰기도 하고 김두구 생가를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김두구 모르겠는데 괴롭히는 깡패 역할인데도 김두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깡패가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거기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윙키즈 같은 경우는 네. 병삼이를 연기할 때 제일 컸던 거는 아내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만나서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랑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렇게 걸 고통받고 있는 있는 걸. 애에 대한 슬픔이 중첩적으로 올 수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영화 병상한테 제일 컸던 감정이었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뭘 노력해야 되지? 그래서 그 상대 배우 아내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어렸을 때 돌사진 때부터 성장 사진을 좀 받았어요. 사진 좀 추려달라고 해서 촬영 전날까지 이제 저는 계속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를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영화에서 속 시원하게 빵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노력들을 하는 영화도 있고. 아, 그렇게 어떤 사람을 뭐 어떤 씬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까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많은 작품들을 또 찍어 나가면서 약간 오정세만의 뭐 메소드란 메소드, 뭐 오정세만의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은 좀 생겼나요? 좀 빠르게 어떤 캐릭터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방식. 제가 하는 거는 많이 준비를 해가고 현장에서는 많이 버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가면 준비해갈수록 내가 준비한 연기를 하는 건 싫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뭐라든지 많이 준비를 하고 사실 현장에 가서는 그건 저 밑바닥에 깔아놓고 현장에서 현장 호흡이랑 현장 공간이랑 상대 배우를 더 우선시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막 준비했던 게 묻어나거나 혹은 틱 도움이 되거나 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준비해 갔으니까 이건 여기서 꼭 넣어야 되는 사실은 좀 저한테는 독이 되는 것 같고. 레디 액션을 했었을 때 머릿속의 생각이 아예 사라지는 배우인가요? 아니면 조금 그렇게 더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동백꽃 때도 전 이성균 배우가 술 취한 연기를 어디서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함께 또 째짜 로맨스도 함께 하셨던 우리선인가? 우리선이 네. 거기에 네, 네. 취한 연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취하셔서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술 취한 연기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동백꽃 필 무렵도 사실은 되게 애정이 많았던 작품이고 캐릭터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했던 또 작품이죠. 네. 그래서 그 술 취한 연기도 좀 욕심을 냈어요. 나도 내 이성이었고 나도 어떻게 내가 연기할지 모르는 노규태의 취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원래 과음을 많이 했어요. 하고선 이제 어차피 대사는 다 외워놓은 거고, 네, 네. 오케이 좀 내 거 머릿속으로 내가 연습한 대로 말고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는 날 것을 좀 해보고 싶다. 하고 슛 들어가기 전에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있었어요. 되겠다. 오케이. 레디 액션 하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술 취한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5%가 취하고 5%가 이성이 있었는데 액션 하니까 이 5%가 다시 95%로 역전이 돼서 그냥 제가 준비한 호흡이나 이런 것대로 연기를 하면서 되게 화가 났. 굳이 안 드셔도 됐었던 거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되게 좀 아쉬웠었던. 예. 저도 모르는 어떤 무언가 막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동백꽃에서도 그렇고 많은 작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처량함, 짠함, 찌질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오정세 배우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찌질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시작은 찌질함이란 단어가 이씨 시작한 캐릭터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남사용도 찌질함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노력, 잘못된 성공, 탑스타, 자만, 이런 단어들만 있었지. 노력, 잘못된 성공. 네, 그런 것들만 있었지 찌질함은 없었었던 건데 근데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사실 찌질함이라는 단어는 또 생겨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걸 목표로 만드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셈이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규태도 사실 찌질함보다는 저는 외로움으로 시작한 친구거든요. 최대한 그 선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되게 비호감인 그쵸. 캐릭터가 될 수 네, 있는데 이 선을 안 넘는 선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규태는 외롭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어야 되는 또 위험한 거고. 예. 근데 연기를 하는 사람은 출발 지점에 대한 감정은 저는 외로움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셨던 어떤 목표가 찌질함은 아니었다고 해도 결국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었을 때 가장 찌질해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처량해 보이는지 하는 찌질 룩과 어떤 처량 시츄에이션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홉수 소년 같은 데서 되게 반바지라고 우기는 사각 팬티를 입고 뭐 약간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본 안에 정확하게 표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슈퍼에서요. 아, 역시 슈퍼군요. 원천이었네요, 슈퍼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도까지 저는 반바지로 알고 있었어요. 제 일상의 에피소드를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다 키워놨더니 하는 짓 좀 뭐라고 팬티 입고 카운터 보고 있다고. 되게 애매한 지점이 어떤 그런 반바지랑 팬티랑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뒷주머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하여튼 되게 애매한 주머니 있으면 팬티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광수도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비닐봉지가 쫓아다니는 것들은 도망가는데 비닐봉지가 내 발걸음을 멈추는 처량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제 동선에 검은 비닐봉지를 놔두고 지나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신경 쓰면은 연기가 안 되죠. 만들어지는 그쵸. 어떤 거라서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이제 저런
시선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닐봉지가 안 걸렸으면은 아까운 신으로 날아가는 거고 혹시 걸렸으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서 되게 저한테 되게 보물 같은 신이 되는 거고 에 대한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걸렸네요. 네, 걸렸죠. 그러니까 규태가 왜 나는 밥 안 줘 하고 나갈 때 그 제 동선에 이제 의자를 놔둔 것도 그런 개념으로 걸리면은 감사하게 좋은 저한테 보물 같은 선물 같은 신이 되는 거고 안 걸리는데 억지로 걸리려고 하면은 사실 되게 위험하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 배우들의 아이디어들이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내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인가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더 많이 제안을 하시는 편이신 예전에는 네. 그런 고민들이나 아이디어를 혼자 막 공부를 할 때 한 10가지가 있으면 스스로 검열을 8개를 없앴어요. 이거는 내 욕심, 이건 내 캐릭터 욕심, 이거는 별로 재미없어, 이건 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손해, 작품도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이랑 미팅을 할 때 10개가 생각나면 다 얘기하겠다. 대신 다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쓰여지면 저도 땡큐, 작품에도 땡큐이지 않을까요? 이 10개 중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2가지 아이디어, 쓸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가 던져서 이게 구현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쓸데없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감독님이 다른 아이디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촉매제 같은 게 될 네. 수가 그럼 있으니까. 별로인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렇게가 보면 그럴 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다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해보고. 그 동백꽃에서 떠올리는 장면이 그 환상의 드리프트 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약간 그 혀 짧은 소리 그 소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찍은 어떤 장면이었던가요? 동백꽃 필 무렵 노규태는 외로움이란 노규태 개인적 것도 있었지만 하나도 안 바꾸고 대본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자체가 다 재밌었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왜 타 떠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왜 타 떠 이렇게 왜 했어요? 타 떠가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와 너무 재밌다를 어떻게 구현할까가 제일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100%를 정확하게 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조금 바뀐 것들 몇 개 해서 뭐 한 95% 정도 그냥 대본대로 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용식이가 말 놔도 돼?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너 몇 학번이야? 뭐 이런 것들도 몇 학번이야가 아니라 너 몇 학번이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갖고 최대한 몇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 씨는 혹시 모르게 몇으로 했으면 다시 해야지 뭐 이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을 그런 작품이 있고 또 이것을 오롯이 그냥 다 해내고 싶은 그런 작품이 그러니까는 있고. 어떤 건 사실 대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는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제가 이런 뼈대를 가지고 다른 살들을 붙였을 때 더 풍성해질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은 오롯이 내가 더 살을 붙이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선택의 문제이지 뭐 완성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만의 어떤 코미디의 포인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미디의 포인트와는 좀 다른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더 많으세요? 기본적인 세팅은 아까 그 두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웃기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에 대한 세팅은 항상 저한테 있는 것 같고 제일 경계를 하는 거는 웃기려고 하려고 하나 내가? 를 제일 경계하는 것 같고 인위적인가?를 되게 경계하는 것 같은. 인위적인가? 그러면 역으로 뭐가 제일 웃겼었어요? 저는 개과천선에 박상태 변호사가 오디션 보러 다녔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오디션 보러 다니는 것은 저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밌었던 것들, 오디션 볼 때의 정서, 뭐가 됐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순간은 이 친구들은 남이 봤을 때 코미디인데 이 친구는 그냥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밖에서 봤을 땐 박하사탕 오디션을 보는데 2단 옆차기 최선을 다하는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저는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잣지 그 잣지도 현장에서는 감독님이랑 저랑 이견이 좀 있었던 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나가 그렇게 하고 갔을 때 너 잤지? 잤네. 정도는 제가 납득이 되는 정서인데 그 다음부터에 너 잤잖아. 이게 조금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편했던 씬이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계속 반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해서 이제 현장에서 고민했던 게 너 잤지? 안 잤어? 안 잤을 수도 있어. 안 잤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잤지로 표현을 해나면 내가 그나마 연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연기를 했던. 그러니까 그 씬을 이렇게 하면 웃기겠지 보다 사실은 되게 불편했던 대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더니 영화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재밌는 또 선물 같은 씬이 되기도. 예. 저희한테 하셨던 질문을 역으로 드리자면 본인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캐릭터 혹은 뭐 순간 장면들 중에서 저건 내가 봐도 너무 웃기다.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씬도 그렇고 그 경찰 음주운전 단속도 그렇고 네. 그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는 씬도 그렇고. 아 그럼 남자 사용 설명서를 보면 오정세의 코미디의 어떤 엑기스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져서 나체로 도망가는 씬이었는데 저는 그 씬을 생각하면서 그 동물왕국의 목도리 도마뱀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목도리 도마뱀이 뛰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과하진 않지만 그런 모양새로 좀 뛰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저는 그 씬의 목적은 누구보다 빨리 뛰면 저는 웃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뛰는 승재가 이제 목표였고 리허설 하다 보니까는 꼬마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저 꼬마아이를 최대한 저한테 붙여줬으면 좋겠고 저 아이가 제일 세상 재밌는 장난감을 만난 것처럼 제 엉덩이를 계속 쳤으면 좋겠다. 오케이 해갖고 이제 그 아역분이 왔을 때 계속 치면은 도망가는 그런 씬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아 근데 이 코미디의 감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그 순간에 저 아이가 왔었을 때 이 코미디가 더욱더 배가 될 거다라는 건 순수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센스인 것 같거든요. 홀로서도 너무 재미있고 또 혹은 감동적이고 또 드라마가 가득한 연기를 해내시지만 그 상대 배우와의 앙상블이라는 것을 만나면 그게 배가 되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굉장히 짧은 그 씬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거대한 작품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그 티키타카를 정말 많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극한 직업에 대한 왓챠 유저 코멘트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신하균이랑 오정세가 저 세상 도라이로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 라는 이 두 사람이 작정하고 우린 도라이가 되자라고 합심하면서 찍었던 그런 캐릭터였나요? 그런 어떤 의논을 하지 않았지만 형의 등장도 이상했고 네. 저도 이상했고 그런 것들이 오케이 뭐 이런 느낌. 현장에서 리허설 하는데 이모배가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그 리허설을 보고 애들이 막 이 자식이 뭐 할 때 야 괜찮아 쟤 싸움 못해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신하균 씨의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서로 관찰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리액션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어떤 케미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미싱 라인에 대해서 왓챠 유저의 코멘트를 보면 정경호의 도른자 연기와 오정세의 쫄보 연기는 진짜 최고다. 둘이 진짜 중간중간 심폐소생해서 완결까지 간 거다.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그 경호랑도 그런 케미가 저한테는 되게 제가 뭘 하든 안 불편하고 이 친구가 받아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친구이고 그 미싱라인 팀 자체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물에 빠졌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형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럼 뭘로? 배영이 오래 숨을 쉬니까. 근데 누가 빠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다 자유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오동세가 진짜로 누가 물에 빠져서 구하러 가면 저는 배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식나이 때 누가 빠졌을 때 이제 배영으로 구하러 가는 이런 것들이 네. 나의 가장 큰 자극을 줬었던 동료. 사실은 저는 어떤 배우, 어떤 영화 이런 데서 자극이나 감명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상. 그러니까 제가 인디밴드 공연을 가서 혼자 공연 보러 자주 다니거든요. 네. 그 여정 안에서의 많은 자극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스태프들이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조명 팀이었었는데, 저도 애정을 많이 갖고 작품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짜 저 끝에 쓰레기 하나부터 막 되게 막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마음가짐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데 그 작품이 끝나는 날 여기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가 주는 힘이 되게 연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돼요. 예전에 거울 속으로라는 작품에서 네. 박 형사가 어리버리한 형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강력계 형사는 어리버리라는 말이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너무 영화 속에 나오는 희화된 캐릭터 아니야? 강력계 형사가 어떻게 어리버리할 수 있지? 하고 되게 힘들 때 견학을 갔었는데 경찰서에. 예.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어리버리하시고. 어리버리하신 형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네? 있네?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나 뭐든 뭐 이렇게 스스로의 의구심이 없어지. 오케이 뭐 이렇게 쭉쭉 그 힘이 되게 내가 본 어떤 믿음이 실제에서 온 어떤 힘이 연기하는 데 되게 미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었던 어떤 외양 중에서 이것은 캐릭터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어떤 외향적인 다른 예가 있으실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규태 옷차림. 규태 옷차림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처음 딱 하신 거였어요? 이 심적인 외로움이 바깥에서는 그 멋은 냈는데 남들이 봤을 때 과했으면 과하다. 좋겠고 흰 바지를 좋아하는데 흰 바지를 입을 때는 항상 안에는 원색 속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티는 안 나지만 하여튼 이런 데 청와대에서 나온 시계를 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과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캐릭터에 접근하는 하나의 또 여러 안간힘? 방법? 뭐 이런 근데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큰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규태도 항상 허리띠를 다 안 매고 하나를 항상 비워놨었거든요. 그런 어설픔으로 입었을 때 규태를 연기를 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는 남자분들은 이제 군복 입었을 때랑 정장 입었을 때랑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처럼 여자분도 네네. 힐을 신었을 때랑 파자마 입었을 때랑 앉을 때부터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속옷을 입고 그런 벨트를 했을 때 연기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믿음, 아까 실제를 봤을 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목소리 연기에 관심이 많아서 네. 좀 집중하면서 듣는 편인데 그 영화나 드라마하고는 이 더빙이라는 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르를 도전하면서 뭔가 새롭게 배운 게 있다면 차이점을 느끼고 매체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금씩 정답은 없구나가 그때 사입인지 대지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녹음을 할 때 뭐 누구 놀란다 엄청나게 놀란다 이걸 녹음을 하는데 내가 했어요. 감독님 아니 조금 더 놀래주실래요? 더 놀래주실래요?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네. 제가 연기하기에 가짜 이부터는 가짜가 있어서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오케이 난 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오케이가 났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네. 저건 가짜 놀램 같은 느낌? 근데 애니메이션을 다 이제 다 끝나고 영화 전체를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저 신의 저 인물은 가
정답이네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내가 느끼기에 정답은 또 없는 거네라는 어떤 재미를 느끼고 깨달음을 느꼈었죠. 지금까지 사실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장르도 코믹이고 캐릭터도 코믹이 주를 이루잖아요. 네. 근데 스토브리그와 같은 경우에선 권경민이 코믹이 쫙 빠지고 이제 열등감과 야망에 집중한 되게 진지한 캐릭터라고 저는 느껴졌고 어두운 작품에서도 되게 효과적으로 캐릭터를 보여주실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 중에 뭔가 아,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었나요? 난 저런 거 해보고 싶다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친구를 막 찾아가는 느낌보다 그냥 만나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지만 사기꾼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나 인물도 그냥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한테 올까 받아들여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식의 걸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13년도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을 때 네. 잊혀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배우? 네, 못 알아보는 배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이긴 한데 사실 현실화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신선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누구지였으면 좋겠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간혹 가다가는 되기도 했었고 저 사람 누구지? 오정세라고가 예전엔 좀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어떤 인지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돼서서 사실은 애니메이션 아까 그런 거 작업할 때는 그런 비슷한 어떤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없으니까. 아, 나 지금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아까 이제 잊혀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 같은 식의 그런 라인이 있으세요 혹시? 새롭게 생긴?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처음 배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처럼 또 올해처럼 지금처럼. 그 한 40년에서 한 20년이 왔으니까. 네, 이제 반 왔죠. 반 왔네요, 네, 이제. 네. 오늘 정말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막연하게 오정세란 배우에게서 왜 어떻게 저런 연기가 나오지라고 궁금해했던 것들에 약간 좀 의문들이 좀 풀린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듣고 또 좀 이렇게까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계속 들으면서 웃기만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오정세 배우를 직접 만나서 또 직접 이 거의 ASMR 수준의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또 우리 연구원분들에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약간 배우님의 멘탈이라든지 약간 자기 중심을 잡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외에도 많은 배우 지망생 친구들이 이제 선배님들의 인터뷰나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참고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정세 배우님을 롤모델로 정한 걸 절대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지만 요즘 세상은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게 좀 두루두루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제 일을 잘 해나가다 보면 작품으로도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또 함께 하신 오늘 배우연구소 이 시간 어떠셨는지. 배우로서 최대한 자유로울래 하는데도 이 어깨에는 조금씩 책임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연기를 못한다는 화살을 받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접근했지라는 말은 최소한 안 들으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더 잘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0년 보여주신 게 이만큼 많다면 앞으로 20년 혹은 사실 20년이 끝이 아니죠. 또 계속해서 또 저 사람은 오정세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계속 되시길 저도 바라고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네. 계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진심을 다해서 또 많은 질문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